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2급 감염병인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홍열은 피부 질환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인데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발견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 병원입니다. 진료를 보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 들어 벌써 이 병원에서만 9명의 성홍열 양성 환자가 나왔고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처음에 얘기하고 나서 열이 오르는 데까지 한 이틀도 안 걸렸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아이가 처지니까 저희도 놀래가지고 병원 갔었죠. 가서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지난 17일 기준으로 충북의 성홍열 환자는 182명으로 1년 전보다 69%, 2년 전보다는 무려 36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200명이 넘어 2년 전보다 21.6배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2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던 2017년 이후 8년 만에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0에서 9세 사이에 발진이라든가 발열 그런 증상이 있는 성홍열 그 증상의 아이들의 그 신고가 청주시에서 많이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발생하는데 초기엔 고열과 인후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이후 팔다리에 발진이 나타나고 혀가 딸기처럼 울퉁불퉁하게 붓는 게 특징입니다. 감기랑 구별되는 점이 좀 없어서 고열이 나면서 목도 좀 붓고 몸에 발진까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심장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이염이라든지 폐렴, 뇌수막염,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같은 것들도 올 수가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일찍 내원하셔서 여기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3배 이상 늘면서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건강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손 씻기 지도를 같이 하면서 보건당국은 각종 감염성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기침예절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대입은 수험생이 늘어나고 변수도 많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주 충북교육청이 마련한 대입 박람회에는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입시가 복잡해지며 공부뿐 아니라 원서 영역이라는 또 하나의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신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한 대입 박람회가 학생과 학부모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일부 대학 부수에는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긴 줄이 생겨났고 입시 상담 교사들의 1:1 맞춤 상담도 일찌감치 예약이 찼습니다. 한 자리에서 여러 대학의 입시 정보를 얻고 다양하게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충북은 물론 세종 등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았습니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편이라서 그냥 쉽게 물어볼 수 있었다는 거랑 제 성적을 직접 보고 비교해 주실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10,0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가 박람회에 몰린 데는 복잡해진 입시도 한몫했습니다. 올해는 출생아가 급증했던 2007년생 이른바 황금 돼지띠들이 고3이 되면서 수험생이 많이 늘어난 상황. 여기에 의대 증원 백지화와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론까지 더해지며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복잡한 입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을 상담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정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 상담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상담하고 있고요. 복잡해진 입시에 사설 컨설팅이 늘고 비용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박람회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지 대학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충북교육청은 박람회에 앞서서도 주요 대학들을 초청해 입시 설명회를 이어왔고 대입 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공부 못지않게 대입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해졌고 사설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부담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에서 넘볼 수 없는 방대한 전국적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사교육보다 우리 공교육에서 진학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하면서 2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 원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쓸지 전략을 짜는 것이 당락을 가르는 또 하나의 입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의 지난달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실업률은 1.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평균 2.8%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같은 달 기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도 충북이 73.5%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투자 유치 등의 결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괴산에 2개의 저수지가 추가로 축조됩니다. 충청북도는 국비 199억 원을 확보해 괴산 청안면 문당저수지와 청천면 부흥저수지를 축조하고 용수로 8.1km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84.7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됩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 솔밭공원과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여가공간, 캠크닉존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는 도심 속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 4개로 구성된 캠크닉 세트를 솔밭공원과 미래지 테마공원에 각각 10개씩 설치했습니다. 청주시는 오토 캠핑장과 상상 놀이터, 야외 무대 등 기존 여가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인 조각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조각전이 속리산 화양구곡 입구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보면 생명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은 견생 조각전에는 김성복 작가의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송현구 작가의 도깨비 셀카, 김원근 작가의 엔젤맨 등 신인 조각가들의 작품 10여 점이 올해 말까지 전시됩니다. 이번 조각전은 화양구곡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크라운 혜태가 협업해 마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모델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와 제약산업개발청 관계자들은 청주대가 진행한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연수에 참여해 오송의 바이오 인프라를 둘러보며 스마트 제조, 헬스케어 연계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또 청주대와 기술과 인재 교류 확대, 클러스터 모델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